그동안 한 주간도 잘 지냈죠? 저는 여러분들을 직접 만나서 얼굴로 봤으면 좋겠는데 영상으로 하다 보니까 너무나 아쉬워요. 그럼에도 교수 입장에서 고마운 것은 열정을 가지고 또 강의를 듣고 또 거기에 대해서 퀴즈 풀이까지 잘해주고 심지어 우리 학생들 중에 이 강의를 듣고 현대인과 기독교 강의를 듣고 어떤 삶의 가치, 의미 그리고 왜 우리가 신앙생활 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고맙다고 표현하는 학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현대인과 기독교 강의를 들으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왜 구원이 필요한가 여기에 대해서 강의 드렸죠. 오늘은 제 14강 지난주에 이어서 강의를 이어서 하려고 합니다. 14장의 주제가 뭐였었어요? 우리는 무엇을 소망할 수 있는가?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삶의 가치와 의미, 소망을 어디에 둘 것인가? 이거 중요하다겠지요.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 보면은 그 소망에 대해서 아마 강의를 들으면서 특히 여러분들 보면은 플라톤과 아틀란티스에 대해서 여러분 강의 들었죠. 이 플라톤 이 이야기는 이 아틀란티스 이 플라톤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대화에서 전하고 있는 이 아틀란티스는 뭐냐? 완벽한 국가였다고 했죠. 그래서 그 완벽한 국가는 어떤 국가였었습니까? 섬임에도 불구하고 아틀란티스의 섬인데 거긴 뭐예요? 비옥한 토지가 있고 풍부한 자원이 있고 심지어는 막강한 군대까지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그 주변의 모든 국가를 점령해 가지고 노예화 시켰잖아요. 그러면서 이 아테나 이 나라를 점령하려고 하다가 오히려 그들이 무너지게 됐죠. 무너지는데 문제는 뭐냐? 그 이상적 국가를 꿈꿨지만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점점 사실 타락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보면은 이 사치로 인해서 결국 무너지게 된 거예요. 이상적 유토피아를 꿈꿨지만 막상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점점 사람들이 뭐 하겠어요? 이제 타락하게 되고 사치에 보고 욕심으로 인해서 결국 재앙을 맞게 된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과학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하면 과연 행복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강의 들으면서 과학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하면 과연 행복할 수 있을까? 물론 거기에 오는 약간의 행복이 있을 수 있지만 진정한 행복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의 행복은 뭐냐? 물질 문명의 발달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과학 문명이나 물질 문명 이게 진정한 행복을 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베어컨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과학 문명이 발달한 오늘 우리는 뭐냐? 더 행복해지지 않겠습니까? 문명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한 오늘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 행복을 누리면서 추구하면서 살아야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오늘날 행복보다는 이 정신적 고갈로 인해서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사실이잖아요. 아니, 과학 문명이 발달하고 물질 문명이 많이 풍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진정 행복을 느낄까? 그렇지 않고 오히려 정신적 고갈로 인해서
아픔과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재 제4단에 보니까 존 스튜어트 밀과 그리고 디스토피아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디스토피아 뭐냐? 이거 뭘까? 이거는 유토피아와 정반대. 이걸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냐? 유토피아 요거와 반대되는 이런 개념을 갖고 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디스토피아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어둠을 말하는 거예요. 어둡고 우울 그리고 이 나쁜 장소를 의미하는 게 디스토피아. 야, 그게 유토피아하고 디스토피아하고 어떤 차이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디스토피아는 한마디로 말하면 어두운 세계, 우울한 세계, 나쁜 세계 이걸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디스토피아 요 단어를 보면은 이 과학 문명의 요 발달과 더불어 문제는 오히려 이것이 불안을 이끌 수 있고 공포 세계를 간다는 거죠. 왜 그러냐? 과학이 발달할수록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핵무기 그리고 보니까 핵전쟁, 핵연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원자력 발전 이게 어떻게 보면 사람을 불안하게 만들고 공포로 만든다는 걸 이해가죠. 왜 그럴 것 같아요?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가지고 사람들이 보면 핵무기를 정말 잘 만들고 그리고 원자력 이걸 잘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언제 터질지 모르니까 사람들이 두려움과 공포, 불안에 떨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렇구나. 이런 것이 결국 이것이 핵전쟁이 일어날 수 있지 않겠냐. 언제 핵이 터질지 모르니까 여기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을 사람들이 사실 공포를 가질 수밖에 없는 이 사항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급진적 요 과학 발달, 과학 문명의 발달, 요것은 오히려 사람을 공포, 불안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또한 이 정치적으로 봤을 때는 대다수 사람들이 요 중앙 집권식의 전체주의, 사실 정부나 이런 것이 소수에 의해서 억압을 받고 통제받는 이런 모습을 그려진 거죠. 중앙 체제에서 어떻게 보면 사실 억압을 당하고 이 통제받으면 여기서 스트레스 많이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이런 현상을 말하는데 이 디스토피아 같은 건 요거 가장 대표적인 문화작품 소설 멋진 신세계. 이 멋진 신세계가 있는데 이건 1932년에 올더스 헉슬리가 이런 사람이 쓴 반 유토피아 소설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건 이 사람은 문명인과 야만인 이렇게 둘로 나눈 거예요. 이해 가죠? 문명인, 야만인 이렇게 나누는데 그러니까 문명인들은 과학의 힘을 빌려가지고 인간을 인공적으로 만들어간다는 거죠. 과학의 힘. 다시 말하면 이 문명 세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문명인들은 과학의 힘에 의해서 사실 어떻게 보면 인간을 인공적으로 만들어간다는 거죠. 문명인의 어떤 사이에서 태어나다. 그러면 태어나기 전부터 인간에게는 이 계급이 정해져 있으면서 인터베이큐 속에서 그들에게 맞는 두뇌와 지능 이것이 주입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교재에 보니까 멋진 신세계 문명인들은 소마라는 이런 어떤 약물에 의해서 이것이 어떤 역할을 하냐. 소마라 요 약이 결국 약품이 사람의 감정을 통제한다는 거예요. 감정을 통제할 뿐만 아니라 노화 방지도 되고 본능도 조절이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요 소마라 이 약물이 결국 우리 감정을 통제할 뿐만 아니라 노화도 방지하고 그리고 우리가 본능도 이렇게 조절할 수 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항상 젊음을 유지해 나갈 수 있는가?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멋진 신세계는 뭐냐? 인간의 노력으로 이 과학 문명이 이 발달한 최첨단 요 사회가 되지만 문제는 뭐냐? 그 혜택을 누려야 할 인류가 오히려 과학 문명에서 기계화처럼 이 기계화처럼 통제있는 비극적 미래를 그리고 디스토피아 요 문화 작품의 효시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과학 문명이 발달할수록 기계화될 수밖에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교재의 인간 조지 오웰의 이 정치 소설가이자 미래 소설 1984년 이 멋진 신세계 요 더불어서 디스토피아 소설의 원천이라 할 수 있는 거죠. 이 오랜 사람은 뭐냐? 1948년 세계 2차 세계 요 대전 요때 상처가 채 가시기 전에 보면 이 스탈린 전체주의 영향을 받아서 쓴 정치 소설을 말하는 건데 그가 예술적으로 승화시켜서 쓴 것이 뭐냐? 1984년도에 어떠냐? 전쟁은 평화라는 거예요. 자유는 구속, 그리고 무지는 힘이라. 이런 어떤 슬로건을 배경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봐라. 전쟁은 평화이 아니냐. 그리고 자유는 오히려 구속이고 오히려 무지가 힘이 될 수가 있다. 이런 것을 얘기한 거죠. 그러면서 빅브러더가 하는 사람은 이 전체주의 그러면서 오세니아 그리고 요 배경으로 해가지고 했는데 오세니아, 유라시아, 동아시아 요 세 부분을 나눈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 사이에 뭐냐? 끊임없이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야 봐라 오세니아 그리고 유라시아, 동아시아가 있지만 나름대로 이 사람들 뭐냐? 이 사람들 이렇게 연합을 해가지고 때로는 이렇게 사실 이렇게 전쟁을 하게 하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오세니아 사이는 뭐냐? 이 정보가 이 조작이 되어가지고 그리고 획일화된 이 체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극도의 어떤 감시, 통제 이거를 갖췄던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보면 오세니아 이 사이라는 것은 결국 정보가 어떻게 조작되어 가지고 획일화된 이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뭐냐? 감사와 그리고 통제 요 체제를 가진 거예요. 어떻게 보면 포장해 가지고 거짓된 것을 가지고 국민들을 사실 포장해서 거짓으로 이끌어 간다는 거죠. 그러면서 중요한 건 뭐냐? 그것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이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오웰이 그리고 있는 1984년 이 고도의 기술 발달로 인간의 노동이 뭐냐? 무가치해지면서 인간의 존재 가치가 없어지는 거예요. 인간의 가치가 무해진다? 여기 사실 희감을 느끼게 되고 우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은요, 삶의 의미와 삶의 가치가 묻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사실 아쉬운 거예요. 그런데 이 오세니아 사이는 이 정보가 결국 조작이 됐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감시하고 통제한다. 그러면서 고도 기술 발달로 인간의 노동이 이제는 무가치해지면서 인간의 존재 가치도 무의미해진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삶의 의미, 삶의 가치가 상실된다. 어떻게 될까요? 좌절감에 빠질 수 있고 회의감에 빠질 수 있고 우울에 빠져나갈 수가 있는 거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억된 조작하고 통제되는 이 사회는 뭐냐? 생각과 의문 이것은 죽음을 초래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은 과연 이 미래 세계가 과연 희망과 오히려 비극을 초래할 수밖에 없는 이것을 사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삶의 의미와 삶의 가치가 상실되면 삶 자체가 희감에 빠져요. 희망이 사라지고 비전과 소망이 사라지니까 여기에서 삶의 의미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디스토피아, 이거 어떻게 보면 디스토피아 같은 것은 뭐냐? 이거 그린 최초의 영화로
일반적으로 1927년도에 프랑스 랑 감독의 이게 알려져 있는데 20세기 초의 사회 전반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이 모더니즘, 이 과학기술 발달에 대해서 신뢰, 기대를 비판적 시각으로 바라보는 이 제작한 영화로서 미래 도시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 부조리, 여기를 그리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보면은 중요한 건 뭐냐? 여기는 사실 이제 미래 도시의 이분법, 요걸 얘기하면서 대립과 이들 사이 뭐냐? 빈부격차. 이 빈부격차, 이것이 갈등 반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빈부격차에서 여기서 갈등이 일어날까 안 일어날까? 일어나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여기서 교재에서 말하는 이 이야기가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미래 도시를 배경으로 이 과학 문명의 기술로 이 손해진 이 지배권에 군림하는 이 지상 세계와 그렇지 못하는 노동계열, 다시 말하면 군림하는 세계, 거기 밑에 있는 사람, 갈등이 빈부격차로 인해서 갈등이 생겨질 수 있다.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빈부격차가 결국 갈등, 반란을 일으켜 나갈 수가 있다는 거죠. 이 기대와 희망에 경고함으로써 디스토피아 어떤 이것을 영화의 효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보면 교재에 보면 주로 이 과학의 발달, 특히 컴퓨터 그리고 사이보그, 그 기술 문명이 인간의 영역에 지나치게 들어오거나 이 간섭함으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이 부작용, 이 사회적 병폐를 소지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사이버핑크라는 사람은 결국 이 과학, 기술 문명이 인간을 뭐한다? 소외시킨다는 거예요. 불행하게 만든다. 첨단 기술이 아무리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인간의 뭐예요? 소외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과학, 기술, 문명, 이것이 인간을 소외시키게 되고 그리고 불행하게 만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 너무 첨단 기술이 발달하니까 우리가 거기에 쓸 자리가 없다는 거죠. 오히려 거다 보니까 소외시키고 불행하게 만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도 솔직히 보면 컴퓨터, 휴대폰 다 갖고 있잖아. 심지어는 휴대폰 그리고 컴퓨터 없으면 불안감이 생겨지고 우울감에 빠지는 유형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그만큼 뭐예요? 이 기계화되어 갔다는 거죠. 기계화된다. 그러니까 뭐냐? 이런 어떤 첨단 과학의 기술이 인간을 뭐하게 만든다? 소외시킨다고 불행하게 만들어 나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브레이드 러너는 뭐냐? 인간보다 더 인간다운 인조인간을 통해 다음과 같이 질문한 거예요. 뭐라고 했냐면 인간과 인간이 창조한 인조, 인간 사이에서 차이가 뭐냐? 차이가 뭐냐? 이거 중요한 건 뭐냐? 우리의 정신이 받아들이는 가상과 현실을 구별한 무엇인가? 가상과 현실. 이거 참 중요하죠.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의 정신은 뭐예요? 이 정신은 뭐냐? 눈에 보이는 실제 영역만 인식하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보세요. 이미 정신 안에 내재하고 있는 개념, 이미지, 그리고 판타지와 같은 유형이 함께 공존하고 있는 것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우리 정신세계 보세요. 눈에 보이는 실제 영역만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정신 안에 뭐가 있어요? 나름대로 사상이 있고 생각이 있고 개념이 있고 이미지가 있어요. 이것이 다 있는데 무엇이 더 우월하다고 단정짓기 어려운 이름을 말해준 거죠. 그래서 이 과학기술이 가상 영역을 그래서 만들어 우리의 정신이 활동할 수 있는 무대를 열어놓고 그리고 현실에서 불가능한 욕구들을 가상을 통해서 해결해 줌으로써 현실을 뭐냐? 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 가상이 결국 뭐냐? 가상, 사상에 빠졌다. 상상에 빠졌다? 그럼 만약에 거기에 속해 있다라고 하면 사실 현실 세계에서 보면은 요것이
결국 현실을 망각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상, 이 영역이 만들어 우리의 정신이 활동할 수 있는 무대를 열어놓고 현실의 불가한 욕구를 가상을 통해 가지고 사실 현실을 망각하는 그런 경우를 하게 한다는 거죠. 가상과 현실, 물론 가상도 필요하지만 이게 너무 심각하다? 현실을 어떻게 할까요? 현실을 망가뜨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필요 이상으로 만약에 상상하고 뭔가 하고 만약에 가상하고 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이게 현실에서는 안 될 때가 있어요. 오히려 현실을 망가뜨려 나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1999년에 보면 2199년을 배경으로 만들어진 이 매트릭스, 이건 뭐냐? 현실과 가상사회에 놓여있는 인류, 요 디스토피아를 그린 가장 뛰어난 작품 중에 하나였던 거예요. 이것은 뭐냐? 인간의 기억과 생각, 슈퍼컴퓨터가 통제하고 있고, 인간은 뭐냐? 가축처럼 사육되면서 평생 요건 뭐냐? 가상 공간의 모든 것을 통제한 채 지배당하고 있다는 거죠. 한마디로 뭐냐? 요 봐라. 슈퍼컴퓨터가 통제하고 인간은 뭐냐? 가축의 이 가축처럼 사육되며 거기에 평생 요 가상 공간에서 모든 것을 통제 이렇게 당한 채 지배당하고 있다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의 기억, 생각 이게 아니다. 슈퍼컴퓨터 이것이 결국 인간을 지배한다는 거죠. 사실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휴대폰 만약에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실 우리가 만약에 뭘 알려고 해도 과거에는 그래도 전화번호, 휴대폰 이거 외웠지만 지금 그런 게 안 돼 있잖아요. 왜? 이런 어떤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이런 모든 기억과 이것은 뭐냐? 이것이 기계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구나. 이 말이 어떻게 보면 맞구나. 이 매트리스가 현실과 가상 이것은 사실 그렇구나. 그래서 인간의 생각, 감정 이 모든 것이 뭐냐? 슈퍼컴퓨터 여기에서 지배를 받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게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 컴퓨터에 의해서 지배당하는 요 상당히 무서운 이 디스토피아 영화라고 불리는 건데 사실 어떻게 보면 영화가 아닌 실제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디스토피아 현실을 다가오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과학기술 발달과 함께 진보한 이 군사무기, 생화학무기 이것이 탄도미사일, 핵폭탄 이런 위험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핵폭탄과 그리고 핵무기 그리고 생화학무기 같은 거 이 탄도미사일 이런 것이 자꾸 개발된다? 그럼 어떻게 하냐? 그 주변에서 우리가 두려움과 공포 여기 뜰 수밖에 없죠. 왜? 언제 탄도미사일이 날아올지 몰라. 언제 핵폭탄이 터질지 몰라.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사람들이 두려움과 공포, 불안에 뜰 수밖에 없는 이런 현실이 올 수가 있다는 거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지구상에 핵 안전지대는 없는 것 같다는 거죠. 그래서 디스토피아 언제 현실일지 없는 상황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 우리는 사실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현실이 있다는 거죠. 왜? 언제 핵이 터질지 모르고 언제 탄도미사일이 날라올지 모르고 언제 사실 화학무기가 터질지 모른다.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두려움, 공포, 불안에 떨 수밖에 없는 이런 현실을 우리가 이런 세계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과학의 발달로 인해서 자연의 생태가 오염이 되고 유전자, 변형, 음식으로 인해서 인간의 사실 미칠 영향에 대해서 걱정해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 과학의 발달이 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발달은 다른 한편으로 파괴를 의미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것이 결국 발달하는 것은 뭐냐? 한편으로 파괴 의미한다. 봐라. 우리가 아무리 지능이 뛰어나가지고 핵무기를 잘 만든다고 할지라도
핵폭탄을 잘 맞는다 할지라도, 탄도미사일 잘 맞는다 할지라도 이게 언제 터질지 모른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발달은 다른 한편으로 파기를 의미해주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유토피아는 뭐냐? 결국 이 디스토피아와 함께 공존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대부분 현실 세계에 대한 비판과 더불어서 현실을 보여주는 이 모순, 이 부조리가 없는 완전한 세계를 그려오는데,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 완전한 세상은 현실 세계, 현존하지 않는 것을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유토피아는 뭐냐? 환상의 나라에 불과한 것이지 현실 세계에서 이루어질 수가 없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소망이 없는 것일까? 그럼 어디에 소망을 가지고 어디에 가치를 가지고 의미 두며 살 것인가? 이거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의 진정한 유토피아는 뭐냐?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가 아니고 과학 세계가 아니고 문명 세계보다는 세상의 행복을 느낄 수 있는, 나눌 수 있는 뭐냐? 정신과 마음, 이미 현존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정신 세계, 마음 세계에 무엇이 들어있느냐, 어디 지배를 받고 있느냐, 여기에 영향을 받고 있느냐, 이거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 가죠? 그러다 보니까 교재에 보니까 기독교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교재에 보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합니까? 이것을 묻기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는 거지.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내 생각 속에, 내 마음 속에, 내 영혼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의 어떤 생각과 마음, 무엇이 들어있느냐, 이거 참 중요한 거죠. 이게 참 중요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소망이 없는 것이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유토피아는 눈에 보이는 이 물질 세계, 과학 세계, 이것이 아니라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것은 뭐냐? 정신과 마음, 여기에 있다는 거죠. 우리의 생각에 무엇이 들어있느냐, 내 마음에 무엇이 들어있느냐, 이거 참 중요한 거죠. 그래서 진정한 행복과 만족은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이렇게 이뤄나갈 수 있음을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구나. 그래서 교재에 보니까 기독교, 하나님 나라 이렇게 표현했는데, 우리 잠시 후에 또 다시 강의하겠습니다. 잠시 쉬세요.